안녕하세요. 바르실레입니다. 오늘은 경계선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부분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정서적인 또 신체적인 경계선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거를 잘 못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경계선 설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남들에게 경계선을 배려해 주는 거, 또 다른 사람들이 내게 경계선을 침범했을 때 이걸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하고 부족한 분들, 이로 인해 고통 겪고 있는 분들을 이 시간에 함께 영상으로 또 이야기 나누며 서로 위로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 정보에 대한 더 이야기를 나누고자 듣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 안녕하세요. 바르실레입니다. 오늘은 경계선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계선 설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경계선 설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뭐냐면 사람과의 정의로 말하냐면 제가 생각하는 정의를 말하자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정서적인 그런 어떤 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요. 내가 어디 파티에 갔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고개를 바로 옆에다가 대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좀 얘기하지 말아야 돼, 않았으면 좋겠는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경계선을 설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침범했을 때 그것을 잘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경계선 설정의 정의를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정서적인 또는 신체적인 그런 그 거리를 제대로 유지시켜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경계선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 침범당했을 때 내가 여기에서 적절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도 이 경계선 설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려움을 겪지만 겪어서 내가 이거를 좀 고쳐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먼저 이제 경계선을 잘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배려가 없어 보입니다. 막 다른 사람들의 영역을 침범해요.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찾아온다던가, 나는 이런 거 좀 그만하고 싶다고 하는데 계속 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좀 이렇게 좀 뜨문뜨문 연락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자주 연락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받지 원하는 않는 선물인데도 막 한다던가, 아니면 같은 공간 안에서 막 되게 불편하게 옆에 막 앉는다던가, 또 그 사람의 주거 공간 안에 이렇게 막 무모하게 막 뭐 이렇게 타놓고 들어간다기보다는 이렇게 들어간다던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좀 쭈삣쭈삣 될 때 막 파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또 이런 것들이 경계선을 막 넘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런 사람들은 배려가 없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몸을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막 몸을 만지고 이렇게 막 두들기고 막 이런 것들, 배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없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잘 물어보지 않고 상대방의 말에 잘 신경 쓰지 않아요. 하지 말라, 아니면 하고 나는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나를 무시하는구나 느낄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말하더라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또 사람들이 싫다 그러면 왜 싫은지 몰라요. 나는 제발 좀 이제 그만 친절을 좀 나한테 베풀어줘. 아니면 나한테 좀 뜨문뜨문 연락해 줄래? 아니면 이 공간은 내 공간이니까 좀 침범하지 말아줄래? 라고 이야기하면 경계선을 잘 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를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왜 싫어하는지 몰라서 그 원한이나 분노가 상대에게 꽂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서적인 육체적인 침범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침범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애매모호한데, 이제 뭐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들어 뭐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한다던가, 이제 말하지 마,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 비밀을 유지해줘야 된다는데 그걸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하기 싫은 얘기들을 막 꺼내가지고 또 얘기를 한다던가. 이게 뭐 작은 예인데 어쨌든 정서적인 어떤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 경계선을 침범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신도 그렇게 당했던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린 시절에나 아니면 성장 과정에서 경계선을 막 이렇게 침범당한 거죠. 그래서 그게 잘못된 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왜 그런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어떤 주거 공간하고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주거 공간 안에서 경계선에 좀 침범을 많이 당했던 사람들,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 관계 안에서 주거 공간을 포함해 그 사생활이 없이 이제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 중에 경계선을 자기도 못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경계선을 잘 못 지키는 사람, 못 이렇게 이제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내 영역에 쳐들어왔을 때, 막 들어왔을 때 그걸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흔히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역시 경계선을 많이 침범을 당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것이 잘못된 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면이 불안정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거나 거절에 대한 그러니까 상대방이 불편한 기색을 했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들이나 사람에 대한 공포나 자기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경계선을 침범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이랬을 때 결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서로 간의 관계의 끈이 끈끈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간의 경계선들을 잘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 있죠. 방 안에 조그만한 거실에 텐트를 쳐서 그 안에서 막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따로 주고 그 공간을 침범하지 않는 그런 막 놀이들을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이거는 그 아이들이 사생활과 사적인 공간과 정서적인 그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허용해주고 막 격려하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먼저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당신에게 무슨 그 사적인 그런 시간이 필요해? 무슨 당신의 몸이 당신 거야? 내가 만지고 싶을 때 만지는 거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지? 뭐 이 얘기를 왜 그렇게 둘러서 얘기해? 라고 하면서 경계선을 막 이렇게 침범하고 들어갑니다.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러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 몸을 막 딸아이가 아빠한테 몸 좀 만지지 말아줘 하는데 막 과도하게 막 스킨십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이들이 막 자기가 이제 그 책상이랑 침대를 막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꾸며놨는데 와가지고 막 자기 식대로 막 바꿔놓는다던가, 또 자기 공간을 제대로 잘 영위할 수 있도록 주지 못하던가, 이런 식으로 경계선을 침범해서 그 아이가 이 경계선을 침범당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존감이 무너져요. 그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기가 이런 침범은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무의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배려가 없는 사람으로 성장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경계선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이제 침범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혼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경계선을 이렇게 침범당했을 때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역시 결혼했을 때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그 좀 역기능적인 그런 사람들이 내 삶에서 막 이렇게 학대를 하거나 나를 조종하거나 나에게 부당한 요구들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지 못하고 이제 경계선을 막 침범당하면서 끌려다니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경계선의 부분에 있어서 좀 경계선을 잘 설정하고 싶은데 잘 못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려하고 싶은데 배려하지 못해서, 또는 침범당하는데 침범당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찌할 줄 몰라서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결책을 어디로 이렇게 가냐면 두 가지 키워드인데, 하나는 이제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경계선을 침범하는 사람들은 어떤 데 많이 고민하게 되냐면, 자기도 문제라는 걸 알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배려, 뭐 역지사지 이런 것들을 키로 잡고서 이제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 힘이 없으니까 잘 안 되죠. 또 경계선을 침범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쪽으로 많이 이제 회복의 방향을 정하냐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이쪽으로 이제 자신을 훈련하는 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물론 훈련이 나쁜 게 아니고 연습하는 게 나쁜 게 아니지만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훈련해도 안 되는 사람. 다시 명확하게 합니다. 저희 영상은 하면 되는 사람들은 저희 영상의 시청자가 아니에요. 저희는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저희 시청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요 회복의 과정을 겪기 위해 저희들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래요. 직감적으로 압니다. 요 정도의 육체적인 거리는 내가 유지해 줘야 된다는 걸 알아요. 개인의 사생활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중요한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밀도에 따라서 경계선의 설정들을 다르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건강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경계선에 대해서 건강한 그 관점과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모습입니다.
저는 어떤 영화나 책에서보다는 신문 기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왕따를 당해서, 왕따라기보다 어떤 사람이 따돌림을 당해서, 이제 누구에게 끌려다녔다. 또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의 주거 공간 안에 들어와서 막 학대를 했다. 또는 뭐 몸을 이렇게 성추행을 했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성추행을 그러니까 자기는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추행이라고 하는 경우들, 자신의 경계선의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막 터치라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경계선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과도하게 일을 떠맡아서 일을 한다거나 과도하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그 외에 정서적인 또 그 이제 육체적인 그 공간들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지 못하는 건 역시 문제가 됩니다. 저는 이 경계선의 부분에 있어서 사실 캐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 중독의 문제 아니면 성격적인 결함, 뭐 분노, 원한 이런 것들은 좀 캐치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중독자 가족 또는 뭐 무기력함 이런 것들은 그 다음으로 좀 쉽고 근데 이 경계선을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캐치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짧은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희는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고 있지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통해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카페에 가입해 주시면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하시면 함께 이 채널의 영상을 통해서 멘토링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골반 가운데 열심히 회복을 위해 애쓰시는 많은 분들, 오늘도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외로이 힘든 이 고통에서 회복되고자 열심히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 응원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